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소득 구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소득의 8가지 유형 중 이제 나머지는 크게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노동을 제공을 하고 받는 대가, 이것은 이제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대한 구분이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각각을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이 사용자와 그 계약이 종속적인지, 종속적인 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서 노동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근로소득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업소득 아니면 이제 기타소득에 해당을 하게 되겠는데요. 우측에 보면 제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내용이 있습니다. 강의료와 원고료가 프리랜서의 소득이면은 사업소득, 일시우발적인 소득이면 기타소득이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반복적인 계약이면 사업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동일한 사업자와 계속 반복적인 계약일 필요는 없는 거고, 만약에 이 소득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제 여러 명의 사업자랑 계약을 해서 대가를 받는 경우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받는 소득은 프리랜서 소득, 이제 사업소득에 해당을 하겠고요. 그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 하게 된 강의나 원고료, 어, 그것에 해당을 한다면, 일시우발적 소득에 해당을 한다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분류는 이제 소득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종합소득 공제가 있었고, 세액 공제가 있었고, 세액 감면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종합소득 공제입니다. 이 종합소득 공제라고 하는 것은 이 특정 요건을 충족을 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소득 금액에서 차감을 해서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인적 공제가 되겠고요. 인적 공제 중에 이제 기본 공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한 명당 150만 원씩 종합소득 금액에서 이제 공제를 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소득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기존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최종적인 세액에 미치는 효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이 많이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세액 공제라고 하면 계산이 된 산출세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제 자녀세액 공제가 되겠고, 이 자녀세액 공제라고 하는 것은 이 8세 이상의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한 명인 경우에는 15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고 8세 이상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이제 30만 원을 공제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산출세 금액이 크든 작든 이제 일정한 금액을 공제를 한다는 점에서 세액 감면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세액 감면의 경우에는 이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이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한 경우 일정한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감면을 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겠고요. 이 감면은 이제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이제 취업을 해서 그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 소득세의 70% 또는 이제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을 해주는 제도인데, 이때 이 소득세라고 하는 게 이제 소득세 산출세액이 되겠습니다. 소득세 산출세액과 연동해서 감면되는 금액이 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세액 공제와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근로자의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이제 4가지 어프로치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 금액을 이제 다운시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의 주요 대상을 이제 근로소득자라고 가정을 했는데, 근로소득자가 만약에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 그 경우를 가정을 하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인적 영역 소득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사업소득 3.3%로 원천 징수를 하기보다는 기타 소득 8.8%로 원천 징수되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잘 보신 분들은 일시적인 인적 영역은 원래 기타 소득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그게 맞지만 실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구분은 소득을 받는 자, 소득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원천 징수를 하고 그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하는 사람은 소득을 받는 자가 아니고 이제 소득을 주는 자, 이제 사업자가 돼버리다 보니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관행에 따라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 명세서를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동일한 소득을 기존에 받았던 사람한테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한테 지급을 할 때도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하는 것과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하는 것,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이제 1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이 100만 원에 대해서 3.3%의 원천 징수 세율, 이거는 이제 지방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포함을 한 세율로 이제 원천 징수 세액이 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득자한테는 이제 96만 7천 원이 당장 지급이 되겠죠. 그런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종합합산, 종합과세로 이제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소득이 별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제 원래 환급세액이 발생을 한 경우였다 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 누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이슈가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제 기존에 근로소득 등이 있어서 과세 표준이 어느 정도 좀 높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사업소득을 합산을 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5월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록 본인이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5월에 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미납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가 있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이제 통상 이제 20% 납부세액의 20%가 되겠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이제 미납한 세액에 대해서 하루 이자 만분의 2.2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만분의 2.2를 연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한 8%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합소득 금액에 가산을 합산을 할 때 사업소득 금액을 합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필요경비를 차감을 한 금액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필요경비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장부에 의해서 실제 필요경비를 반영을 하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은 이제 사업소득 금액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장부를 일일이 작성을 하는 게 오히려 번거롭고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추계신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추계신고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수익 금액에 대해서 공동업종에 이제 평균적인 경비율을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적용을 하는 경비율이 이제 추계신고 시 적용을 하는 경비율이 이제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단순 경비율 대상자인지 기준 경비율 대상자인지는 이제 전년도 수익 금액과 당해년도 수익 금액을 모두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했을 때, 특히나 인적 영역 소득자인 경우에는 이제 기준 경비율에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기준 경비율과 이제 단순 경비를 비교했을 때 기준 경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반영이 되는 경비가 굉장히 적고, 이렇게 추계신고를 했을 때는 또 가산세 이슈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에 신고를 해야 되고 경비도 얼마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이 이제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 인적 능력에 대해서는 60%까지 이제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한 이 40만 원, 소득 금액의 40만 원에 대해서 22%의 원천 징수 세율을 적용을 하면 원천 징수 세액이 8만 8천 원이 돼서 소득자에게는 이제 당장 이제 91만 2천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아까 원천징수 세액이 사업소득은 33,000원, 기타소득은 88,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소득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세액이 적은 게 유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은 요거는 반드시 정산을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타소득은 이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 이 납세 의무를 종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게 기타 소득으로 환산을 하면 이제 750만 원, 인정 영역인 경우에 60%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750만 원까지는 추가 신고 없이 그대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제 세율 구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보다는 당연히 기타 소득이 유리하다라는 점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국세청 99년도 이제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인데 이 요지를 보시면 원천 징수 시에 소득 구분과는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근데 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소득을 지급을 한 자가 원천 징수를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했을 때 이것을 사실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이걸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를 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느냐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한 것이 이게 사실은 사업소득에 해당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사업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기타 소득의 원천 징수 세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을 한 자,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도 이제 과속 징수한 세액이 없고, 그리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 소득자의 입장에서도 기타 소득은 이제 일정 금액 이하이면 원래 분리과세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거를 종합소득세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한 것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사실관계에 따라 좀 다퉈볼 만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은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했다는 거는 이제 3.3%를 원천 징수를 했다는 거고 기타 소득이었어야 되는 거면 이건 사실은 8.8%, 그러면 5.5%만큼 이제 과소 징수를 하게 된 것이다 보니 이 원천 징수 의무자가 이제 제대로 원천 징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사업소득은 무조건 그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소득인데 이게 이제 자의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판단을 해서 소득세 신고 시에 이제 선택적 분리과세로 이제 빼버린다고 하면 신고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이거는 이제 거의 100% 경고 문구가 쓸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무사가 신고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이렇게 신고를 안 해주려고 하시겠죠. 따라서 제가 여기서 이제 결론은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이게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주세요라고 명확하게 요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능력을 일시적으로 제공을 하고 받는 대가는 60%의 필요 경비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만 그 단서 조항이 있죠.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를 하면 초과 금액도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결국은 그 수익 금액이 60%와 그리고 실제 경비 중에 비교를 해서 더 큰 금액이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60%가 더 크기 때문에 실제 그 대부분의 그 일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비라고 해봤자 오가는 데 사용을 한 여비 교통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60%를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는 그 기타 소득의 기타 소득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모든 기타 소득이 다 60%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기타 소득 중에서 경비율이 0%인 소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사례금. 예를 들어서 지갑을 지워서 이제
돌려주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경비율이 아예 인정이 되지 않아서 전체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제 20%, 지방세 포함해서 22%로 원천 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자가 분류한 원천징수 업종 코드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를 이제 따졌다면 이번에는 이제 사업소득이다라는 이제 전제 하에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소득을 지급을 한 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그 소득을 지급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이제 간이 지급 명세서라는 것을 홈택스를 통해서 대부분은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업종 코드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에 의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별로 평균적인 경비율을 적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적용한 경비율이 업종 코드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소득자가 지급한 업종 코드가 좀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하단에 보시면 이 기타 자영업 부사 공부공부의 코드 업종별 이제 경비율이 64.1, 49.7, 17% 이렇게 있고 구사 0600 경비율 코드의 이제 경비율은 위에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업종 코드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지급 명세서가 제출되어 있는지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지급 명세서 자료 제출 공익법인 탭으로 들어가셔서 본인의 소득 내역 확인 및 근로 부인 신청 코너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단을 내려보면 근로사실 부인 및 지급금액 변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업종 코드, 당초 신고된 업종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업종 코드가 본인의 업종 코드와 다르다라고 하면 변경 업종 코드를 이제 검색을 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종 코드는 그렇다 치고 그 업종별 경비율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검색창에 업종별 기준 경비율을 검색을 하시면 업종 코드별로 적용이 되는 경비율,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을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소득세 신고 대행을 가끔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가끔씩 그 업종 코드가 잘못 분류가 돼서 좀 과소하게 경비율을 인정을 받는 좀 불합리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때는 좀 인터뷰를 해서 실제 업종 코드를 확인을 하고 수기로 신청을 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수기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신고철에는 사실은 신고가 많기 때문에 세무사들이 이제 일일이 이것을 확인을 해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누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본인의 제출된 지급 명세서를 좀 확인을 해보고 필요시 이제 업종 코드를 직접 수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누락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보시면 이제 비과세 소득을 열거를 하고 있고 그중 이제 제3호가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자목의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이제 비과세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이제 자가 차량 운전 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이제 비과세가 됩니다.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이제 본인 명의로 임차를 했을 때 그리고 그 해당 차량을 그 업무에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 실비 정산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으로 인해서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경우에는 그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규정입니다. 다만 본인 차량을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출퇴근 목적으로만 사용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러목입니다. 러목은 이제 많이들 적용을 하는 부분이죠.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이제 비과세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됐었습니다. 이제 20만 원이 비과세가 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현실화가 됐죠.
근데 주의를 하실 부분은 이제 만약에 식사를 제공을 회사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 현물 식사는 이제 비과세가 되겠고 별도로 지급을 받는 현금 식사대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뭐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뭐목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이들 누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길 좀 추천을 드리고, 이 뭐목이 뭐냐면 출산이나 그 당해 연도에 출산을 했거나 아니면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분은 급여 중에 월 10만 원을 이제 비과세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배우자랑 본인이 모두 근로소득자다라고 하는 경우는 각각 월 10만 원씩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별도의 요건 충족 없이 그 자녀만, 자녀 요건만 충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뭐목이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누락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나머지는 사실 계약에 의해서 회사에서 파악을 하는 부분인 건데 이 뭐목은 오로지 그 근로자 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 근로자가 자녀가 몇 살인지 일일이 파악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해주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출산을 했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음, 인사팀에서 아니면 이제 급여 담당자에게 본인이 관련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요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이미 받은 소득에 이 비과세 10만 원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연말 정산을 할 때 수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제2부였고요. 제3부에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